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요원 박혜미입니다. 드디어 또 이번 주가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거래일은 딱 4거래일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수요일에는 휴장을 하게 되고 30일에는 폐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쓰셔야 될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전략을 챙겨가기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작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오늘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7조 원 정도 동반되는 모습이었고 개장하면서부터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413선이 오늘의 저점, 뒤로 갈수록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2446선까지 올라왔지만 다만 고점 대비했을 때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되면서 1.5%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2442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급도 확인해보죠. 우리 시장에 산타는 없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포트폴리오에 유한 양행을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포트폴리오에 유한 양행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도 함께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이 4,352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서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71선이 저점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의 고점이 683선까지 나왔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했을 때 살짝 밀렸습니다. 1.6% 오르면서 679선에서 마무리됐고요.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손잡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만에,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를 좀 많이 샀습니다. 에코프로, BM, 엔킨 같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오늘 장 제약바이오를 좀 샀습니다.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개인은 이런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종목별로는 희비가 좀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오늘 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독일의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15만 3,500원을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박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과해서 제정을 하게 되면 이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조선주들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HDI중공업 2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최근에 수주 소식이 꾸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13% 올라주는 모습, HD 한국조선해양도 52주 신고가, 외인과 기관의 포트에 함께 달리면서 8.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특징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2의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게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HBM4 공급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업체에게 있어서는 공급자, 그러니까 고객사가 늘어나는 호재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중소형주가 강하게 상승해줬고요. YC가 14.8%, DI가 13% 올라줬는데 다만 반도체 투톱은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모두 오늘 기관의 매수 종목에 담겼고요. SK하이닉스는 17만 원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16만 9,600원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5만 3,500원에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해 보시죠. 국내 정재계 업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장남과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만났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 신세계 INC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4,040원에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고요.
신세계 푸드가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는 살짝 풀리면서 23%의 오름세 39,550원에 마감을 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세계 그룹사로 알고 계시는데 전혀 관련된 업체가 아니고요. 의류 ODM 업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세계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의 종목군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간에 상승한 종목군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종목이 딱 보이시죠? 바로 풍산홀딩스, 풍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류진 풍산그룹의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장 마치고 나오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풍산홀딩스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8,650원에 마감을 했고 풍산도 상한가로 마무리 지으면서 55,90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내일장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수페타시스인데 장이 마치고 나서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이번에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퇴짜를 맞는 건데 이에 따라 2차 전지 업체 제이오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좀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죠. 일단 시간외에서는 7.2%의 오름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28,250원에 마감을 했고요.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점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시간외에서 하락한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락하는 것도 그런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시간외에서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SG글로벌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인데 장중에는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일단 시간외에서는 4.5%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 2.7%의 약세를 보였고요. 신세계푸드 장중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는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에서는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시간외 하락한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디젠스가 5.5%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이 종목의 주가가 200% 넘게 올랐는데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정말 많이 올랐던 만큼 내일장에서도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많이 오르게 된다면 이 종목이 내일장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래소의 공시가 났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장한 온코닉 테라퓨틱스 5%의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한 4%에서 5% 정도의 하락세로 오늘 시간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그리고 시간의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이제는 저희와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 보시죠. 채널 고정.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요원 박혜미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대범 투자자문의 최창근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강창근 별명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제가 굉장히 옛날에 그 가수분을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아, 그 세대군요. 네, 같은 영광입니다. 세대 아니신가요? 영광입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인사까지 같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범투자자문의 최창근 멘토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뭐 추천했던 종목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돌아왔는데 제가 만약에 좀 더 계속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 했었다면은 오늘 같은 날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대응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부터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좋은 매매 기법이랑 그리고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안내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년 스타트를 좀 기분 좋게 하시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또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어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오늘장 이 방송 시청하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그쵸. 제가 드리는 것들은 네. 다 웬만하면 다 좋았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들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들 몇 점일지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장 트릭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루미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시간외에서는 1.3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25% 올라주면서 1,42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종가는 21% 상승한 1,100원에 또 마무리 지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저희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네, 그렇죠. 12월 18일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받았고 그 당시 매수가가 9,200원에서 9,600원대 그리고 목표가가 12,000원, 손절가가 8,000원이었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목표가 12,000원까지 도달은 못했습니다. 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 이 종목을 들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파악해 보자면은 제가 왜 손절가를 8,000원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8,0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에 한번 크게 나온 상승 자리가 11월 1일이거든요. 이때만 보시더라도 8,000원이 중요 고지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000원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뚫어주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바라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여기 박스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박스권을 유지해주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은 어떤 테마인가요? 라고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위성 관련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계속해서 뭐 화성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스페이스X 뭐 이런 쪽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이 종목은 길게 보셔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손절을 조금 더 크게 잡더라도 내가 이 종목은 이 안에서 모아가야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목표가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 돌파 매매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낮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알 수 있겠죠. 8,000원이 마지노선이라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2차 매수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포인트 지금 그대로 유효하고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갖고 계셔도 그대로 목표가 12,000원까지 홀딩을 해보고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목표가 12,000원까지 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히려 좀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8,000원대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돌파 매매로 비중 실어도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소액으로 접근해야죠. 이게 다 상대적이어서 이게 맞다 이러기보다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잡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루미르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굉장히 강했네요. 23%, 그러니까 2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8,500원까지 갔다가 거의 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8,0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외에서는 움직임 없었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12월 10일에 저희가 받았던 종목이고 1차 목표가 26,000원이었는데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저희가 3만 원까지 조금 더 높였는데 아직까지 3만 원까지 도달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추세를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설정할 때는 3만 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부담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3만 원이 사실 이제 저항선 자리이기도 했는데 29,300원 사실상 3만 원 근처까지는 갔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저항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저항선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22,500원까지 빠졌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리가 손절 포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매매를 한다라면은 현재 자리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22,000원과 25,000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22,000원과 28,000원 25,000원 이 세 자리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서 3만 원 그대로 목표가 이것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목표가 3만 원은 당연히 추가 상승 예상을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매매를 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매매를 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 들어가시고 25,000원, 22,500원까지 해서 이제 비중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1차 목표가는 당연히 3만 원. 근데 만약에 뚫어주게 되면은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이 만약에 크게 가져가신 분들은 분할로 매도를 꼭 하세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가 지금 딱 3개가 있는 건가요? 네,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22,500원, 25,000원, 그리고 28,000원 이렇게 세 포인트에서 나눠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는 28,000원이 지금 현재가니까 네.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네. 그다음에 25,000원, 25,000원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22,500원에서 확 낮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확 낮추게 될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내가 손절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손절 라인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1,000원 정도로 잡아야겠죠. 1,500원 정도. 내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네. 원래는 2만 원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21,50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저희가 3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까지 보시고요. 22,500원, 25,000원, 28,000원 매수 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대원전선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18%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3,39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1% 상승한 3,1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1.1% 하락하면서 3,160원에 마무리 지었는데 이 종목은 뭐 전선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정치 테마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는요? 저는 전선으로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원식 의장님 그쪽 관련 주지만은 저는 지금 광케이블, 해저 광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이쪽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원식 의장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목이 저는 쏠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돈이 쏠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이 종목은 내가 광케이블 관련주 전선주로서 조금 내가 좀 금액대가 적은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 2만 원은 부담스럽고 뭐 3,000원, 4,000원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종목으로 제가 한번 들고 왔고요. 지금 이제 바라보시면은 3,250원에서 저항을 맞은 흔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돌파 매매가 되겠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당연히 저항 맞아서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적게 언제든 비중 적게 들어가시고
3,000원에서 이제 담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왜 이거 전선주를 얘기를 했냐면 간단합니다. 작년에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AI로 이제 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반도체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AI가 가게 되면은 최근에 AI가 또 상승이 많이 나와줬죠. 이스트 소프트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상승 나와주는 거. 그러면 이제 AI가 되고 나면은 다음은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선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전이거든요. 근데 원전도 이 전선 전력 이쪽이랑 같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은 당연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전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메타가 투자한 거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전선 전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원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원전에 대한 자금도 같이 들어가 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에서 좀 원전 쪽이 또 움직여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현재는 이게 좀 더 1순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50원짜리 밑에서는 소액으로 접근하시되 3,000원짜리에서 단가를 맞추려고 하셔서 여기를 2차 매수가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바라보시면은 내가 지지선에서 그리고 저항선에서만 매매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딱 이렇게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원전선은 3,25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가능하다면 3,000원대에서 그 단가를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손절가는 있을까요? 손절가는 2,750원이 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2,750원까지 손절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맥인데 이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850원에 아주 강하게 시세를 보였고요. 시간외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그 루시드와 리비안의 공급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북미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시드나 리비안은 아니고 어떤 업체일 텐데 우리가 뭐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예상은 좀 할 수가 있겠죠. 예상이요? 네. 전혀 예상 안 돼요. 예상이 안 되세요? 저도 좀 예상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최대라고 하니까 이 알맥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예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솔직히 테슬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엔디라고 이제 그 비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중에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결국에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때까지 만약에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현재로서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이 천상계 매매 기법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일단 상한가는 나와 주었고요. 근데 이 상한가에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37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적은 금액으로도 하락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당연히 상승을 나올 때 큰 금액이 안 든다는 거는 그만큼 상승하기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그걸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이 금액이 거래대금이 좀 더 크게 발생했을 때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종목 잡아보려고 애쓰셔가지고 손실 보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은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요. 현재 3만 원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 자리를 유지해준다라는 전제를 깔거나 아니면 유지 못해줬을 때는 27,500원과 25,000원 이 자리가 저한테는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일거래 대금이 좀 더 발생을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370억이죠? 최소 한 600, 700억은 돼야 내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와주고 눌림목이 생긴다라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잡고 계신 분들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딱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을까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상승이 그대로 이어나간다 하시면은
조금 더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분할로 한 30%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다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대금 보시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저는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를 수익 줄 때는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대로 한다라면 하면은 매도를 해요. 근데 욕심 내실 분들은 욕심 한번 내보세요. 적은 돈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비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더 크게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원래라면 절반 이상 매도하지만 30%만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25,000원에서 27,500원이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알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은 약간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명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한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고요. 사실 하반기에 내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을 때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 신청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장중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정말 중요한 소스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들어와서 장중에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시간의 종목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케미칼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좋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8% 강세를 보였고 종가는 6.2%의 상승세 6,800원에 마무리 지었고요. 시간외에서도 4.7% 추가로 상승하면서 7,12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새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린 케미칼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랑 같이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알맥 대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비중을 싣는다라는 전제를 깔면은 제가 왜 이거를 들고 왔냐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해리스 공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통 에너지를 이어나가게 되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온난화, 지금은 온난화라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구 열대화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구 열대화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시장 구조를 크게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없앤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을 그대로 더 발전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2차 전지나 이런 걸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력이 부족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하던 거를 조금 더 발전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 포집을 이어나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알맥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린 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더 낫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알맥에서는 370억으로 상한가가 나와 주었죠. 심지어 금액대도 더 큰 종목인데 불구하고. 근데 현재 그린 케미칼을 보시면은 710억 그리고 최근에 700억대. 그러니까 금액이 2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안 나와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벼우면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렸을 때 좀 더 안전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저는 이 종목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 7,000원 이하에서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원과 그리고 마지노선 5,500원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변동폭을 크게 잡았냐 하면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무슨 테마로 형성되기에는 굉장히 좀
그 좀 다가섬이 좀 새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더 변동폭을 길게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장기적인 테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7,000원 이하에서 잡으시되 6,000원과 5,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이 8,000원은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는 당연히 이 테마가 유지된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딱 그 부분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시되 가볍게 8,000원은 갈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이 다르긴 한데 8,000원은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이신 지금 거죠?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합니다. 네. 목표가 길게 8,000원까지 보자라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 볼까요? 네, 무조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케미칼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인데 이 종목이 오늘 장에는 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시간외에서 다 되돌렸습니다. 4.7% 오르면서 1,710원에 시간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장중에는 급락을 했지만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보니까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로 묶이더라고요. 이낙연 전 새미래 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인데 이 남선 알미늄의 관계사 사만기업의 이계훈 고문이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인맥주로 엮이게 되면 정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장중에는 하락을 했지만 시간외에서는 강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정치적인 요소로 다가서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좀 야당에 대한 좀 뭔가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대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3당인 저기 혁신당 거기에서도 대표분께서 지금 뭐 안 좋게 되셨으니까 볼 수 있는 쪽은 김동연 지사님이나 이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 테마주 얘기하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좀 저도 여기서 조심스럽고 매매를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주가 있죠. 그러면 우선주의 방향을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선주가 왜 우선주겠어요?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주겠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상승이 나오면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하락이 나오면 그냥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상승이 나와줬고 1,700원 위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1,700원 유지해줬을 때 우선주의 단가를 확인해 보세요. 1,700원일 때 우선주의 단가 확인하셔서 상승이 나오면은 그대로 끌고 가고, 근데 웬만하면 당일날 수익을 줄 때 수익 퍼센티지만큼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목표가, 매도가, 매수가 이거를 설정해 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그들만의 리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줄 때 수익 주는 퍼센티지만큼 매도하시는 게 좋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릴게요. 그렇다면 1,700원을 유지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선주의 시세를 확인을 한 다음에 가져갈지 수익을 챙길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매수가나 뭐 이런 거 정해주시지 않는 거고요? 네, 이거는 매수를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전한 걸 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포인트는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풍산인데 이 종목이 장중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2.9% 오르면서 59,900원에 마무리 지었지만 시간외에서는 상한가 가면서 55,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풍산도 그렇고 풍산홀딩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잘 가나 체크를 해봤더니 바로 트럼프 취임식에 이 회장이 취임할 수 있다, 취임을 한다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인 거고요. 이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SM그룹도 그렇고 이번에 여기 풍산그룹도 그렇고 회장들을 초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간외에서 너무 잘 갔기 때문에 내일장은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내일도요? 네, 방산 실적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지금 트럼프 취임식 참석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기대감이 쏠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좀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5만 원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6만 원까지도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전제를 깐다면 5만 5천 원 밑에서만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 위로는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안에서 매매를 하시되 6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풍산홀딩스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네, 똑같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산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5만 5천 원 아래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안전에 과유불급은 없습니다. 나만의 매매법이 뚜렷해야 되고 나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해야 하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기준이 없으시고 공부법을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뭐 장중에 뉴스라든지 종목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종목들 분석해봤고요.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법 또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의 매매 기법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설정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제가 매매 기법에 나온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상위 1% 랭커, 그러니까 실전 투자대의 상위 1%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상계 매매 기법인데, 천상은 간단합니다. 천억 거래대금, 그리고 상한가 근접입니다. 그래서 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외우기 쉽죠? 그래서 딱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시고, 하수들은 각자 다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죠. 사실 뭐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백화점이었는데 비슷한 종목들로, 그러니까 적은 종목들로 거래대금이 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예전처럼 들고 있어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적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거래대금이 크고 상한가 근접 나온 종목. 왜 거래대금이 크고 상한가가 나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식시장 최고 위치에 도달한 상위 1%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매매 기법이 괜찮냐? 정밀한 타이밍이죠. 저는 5일 이평선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력한 상승 잠재력. 아까 말씀드렸던 천억의 거래대금. 천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누구나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이거는 제가 기준을 설정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기준점을 설정해 드립니다. 마이너스 3% 이탈 시에는 바로 매도한다. 딱 이 부분이고요. 이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왜 이 매매가 좋냐? 상승 추세를 잡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되려면은요, 거래대금이 커야 되고요.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한번 나와주면 추세가 아예 꺾여요.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나왔는데 여기서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꾸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가 꺾였다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크다. 그러면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들만 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10일 내에 천억대의 거래대금, 여기 유들이 있게
900억대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10일 내에 장중 상한가 근접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 27%, 28%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일 내에 1000억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10일 또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서 상한가가 나와줍니다. 만약에 거래 대금이 발생한 게 10일인데 20일에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둘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일이 20일이 되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만약에 섹터가 동일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앵커님께서 주신다는 검색식을 받아보시면 특정 섹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섹터를 직접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웬만하면 주식들에 대해서 섹터 보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테마가 5개 정도 겹친다. 그러면은 주도 섹터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꾸준히 갈 수 있겠다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냥 테마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어레인이 딱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2월 20일 날에 거래 대금이 940억 원에 약 1000억이 됐죠. 그래서 1000으로 보는 겁니다. 약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날 장중 상한가 가줬죠. 이거는 거꾸로 됐네요. 상한가 먼저 나와주고 거래대금 940억으로 약 1000억 원대. 그러니까 천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상계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이평선 닿는 구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송에서도 에어레인이 크게 상승 나왔는데 이 종목 천상계 됐다.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제가 직접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들고 오는 종목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려요. 자, 5일 이평선 닿는 순간 파란 기둥이 크게 나왔는데 5일 이평선 닿는 순간 오늘 어떻게 됐죠? 9% 상승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7% 정도 수익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일 이평선 닿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매수 포인트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한 타이밍에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사례이고 최근에 직접적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5일 이평선 닿는 순간 상승 나오는 거 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OS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 종목으로도 갖고 오고 히든 종목으로도 넣고 싶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지난주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 저항선을 뚫고 제가 큰 시세 나올 거다, 대시세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왜 대시세가 나올 것이냐? 10,000원 위에서 저항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5일 이평선 닿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SOS랩은 대시세 나와서 15에서 20% 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도 5일 이평선에 닿는 구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상승 나왔으니까 지금 이 종목보다는 사실 퓨런티어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11월 27일 날 거래대금 1,400억 원대 그리고 11월 18일 날 이거는 반대죠. 거래대금 1,400원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나와주었습니다. 이거는 천상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천상계 종목이고 오늘 5일 이평선 닿는 순간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5일 이평선 닿는 순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000억 거래대금 상한가 그리고 5일 이평선 딱 이 세 가지만 알고 가셔도 웬만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승 나온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1월 27일 날 상한가 그리고 거래대금 1,560억 원대 크게 상승 나온 5일 이평선 닿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1,000억과 상한가 딱 이것만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최근 10일 내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그리고 상한가 발생.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5일 이평선 근접 시에는 매수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7% 이상 이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대는 이탈 시에 꼭 매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신 특정 섹터, 주도 섹터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일 때 스윙으로 간다라는 전제를 깔려면은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조건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분할 매수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상승 나오면은 다시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타하는 방법인데, 단타는 시초 갭상승 종목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초 갭상승 종목 어떻게 잡냐 이러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천상계 종목으로 단타를 쳤다 해서 천상타입니다. 그래서 천상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천상계 종목이었고, 오전에 9시 시초 갭상승 때 거래대금이 100억이 발생을 했어요. 100억 이상 발생을 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5분 만에 100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5분 만에 거래대금 100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는 캔들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네모나게 크게 형성이 되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네모나게 크게 형성이 됐다라고 치면은 절반 자리가 이 100억대의 평균 단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탈 시, 그러니까 이 캔들 저점에서 이탈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탈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절반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는 풀이해드릴 테니까 지금 오후 1시 이전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종가에 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5분봉 기준으로 거래대금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5분봉 기준 캔들 몸통 절반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5% 이상 수익 시에는 빠르게 분할 매도하시고, 캔들 저점 이탈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절반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 자리니까 여기서는 꼭 나갈 준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윙 종목들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현재는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제가 광케이블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요소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좋은 종목이고, 저는 지금 자리가 매수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15,000원 자리에서 지금 못 들어줘요. 심지어 거래대금 엄청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15,000원짜리 밑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13,000원짜리에서는 이탈하지 않았던 모습 나왔기 때문에 2차 매수 타점 가지려면은 이 안에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은 최근에 광케이블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력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15,000원 밑에서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큰 상승 예상합니다.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SOS랩 대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3만원 이하에서 잡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25,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이 안에서 모으시면 돼요. SOS랩이 오늘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잡고 싶다 하시면은 퓨런티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양자 관련해서 또 많이 올랐는데 엑스게이트 너무 많이 올라서 불편해요. 그러면은 10,000원 밑에서 KCS라는 종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대신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나스닥에서 상승했을 때 그 전제로 까시고, 9,000원 자리에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되 여기서 모아갈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럭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제이시언 시스템보다 저는 이게 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00원짜리에서 저항을 받았었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마감이 되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돼서 제가 들고 왔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를 생각하자면은 변동폭이 크게 10,000원까지 해서 매매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행 제어 시스템을 국내 유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종목은 딱 이 정도만 준비했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창근 멘토님과 함께 1%의 매매 기법, 천상계 기법을 배워봤는데요. 이 기법이 조금 더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히든 종목을 받아볼 텐데, 2종목이나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2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2종목 최근에 굉장히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바로 공개해 주세요. 다 근데 가는 놈들만 네. 얘기해가지고, 네. 우선은 뭐 종목 얘기를 바로 네, 할까요, 네. 그냥? 네, 폴라리스 AI랑 3빌리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만, 쟤는 왜 했던 것만 들고 오냐 이럴 텐데, 지금 돈이 글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고,
우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크게 상승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솔루션으로 노바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라리스 AI가 굉장히 좋은 자리를 또 형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들어가 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어떤 분께서도 뭐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폴라리스 AI를 들어가도 되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거를 꾸준히 갖고 가도 되냐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웬만하면은 현재 3,500원짜리 이 자리가 저항선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3,000원 밑으로 손절가를 잡고 이 자리 안에서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로 하시는데 저는 2,750원짜리가 손절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3,000원짜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3빌리언을 바라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전차 검사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 나와줬습니다. 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7,000원 안에서만 모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가는 6,500원인데 2차 목표가를 7,000원까지 잡고 그리고 5,0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모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폴라리스 AI 그리고 3빌리언 준비해 주셨는데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딱 4거래일 남았고 올해는 8일 딱 남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였고 내년은 푸른 뱀의 해, 청사의 해라고 합니다. 또 내년에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도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